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프레임 또는 우리가 라멘이라고 부르는 강절뼈대의 해석을 매트릭스 구조 해석 변이법의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3학년 1학기에서 부정전 구조 해석에서 이 강절뼈대 프레임의 해석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고 동일하게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사이스웨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했습니다. 여기 지금 스펠링이 잘못되어 있네요. 사이드웨이가 아니고 사이드스웨이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이드스웨이, 사이드스웨이 그러니까 옆으로 흔들이, 가로 흔들이, 우리가 가로 흔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이드스웨이. 그래서 사이드스웨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스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강절뼈대에서 사이드스웨이가 없는 경우는 보와 동일합니다. 보와 동일합니다. 참 먼저 우리가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프레임에서도 우리는 축방향 변형은 무시하겠습니다. 또는 축방향으로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해석할 때는 굳이 이것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컴퓨터 해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단순화를 하지 않아도 해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계산으로 매트릭스 구조 해석법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단순화를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이런 강절뼈대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현재 고정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내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로 모델링 할 때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절점, 여기 절점, 여기 절점, 여기 절점. 물론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하겠다면 여기에 절점들을 더 컴퓨터로 해석할 때는 더 많이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계산으로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좀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몇 가지 과정을 도입을 합니다. 단순화하는 과정을 도입을 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하중어로만 이렇게 내민 부분은 하중어로만 취급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절점, 구속되지 않은 한 절점에서 자유도를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일반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절점의 자유도가 입체뼈대 또는 3차원 문제에서 뭐 어떻게 된다 몇 개가 있다고 그랬었죠? 총 6개가 있습니다. X축, Y축, Z축 방향의 변이들, 그죠?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있고 또 X축, Y축, Z축 둘레로의 회전, 시타 X, 시타 Y, 시타 Z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변이 성분, 자유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평면 문제로 오게 되면, 평면 뼈대 문제로 오게 되면 델타 X, 델타 Y, 시타 Z. 그래서 평면 내에서의 변이 델타 X. 그 다음에 평면 내 수직 방향의 변이 델타 Y. 그리고 이 점의 평면 내에서의 회전 Z축 둘레로의 회전 시타 Z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델타 X, 델타 Y, 시타 Z 이렇게 지금 3개가 있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단순화합니다. 어떻게 단순화를 하느냐? 이 부재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시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축방향으로는 변형이 안 생긴다고 그랬었죠. 축방향 변형은. 그렇다면 이 부재가 원래는 델타 X, 델타 Y, 시타 Z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델타 X가 생기려고 하면 이 점이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 부재가 축방향으로 길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재가 축방향으로 변형이 없으면 이 점이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X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 절점에서. 또 똑같은 이유로 이 점에 델타 Y 원래는 있지만 우리가 축방향의 변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부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으면 이 절점은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델타 Y도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절점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시타 Z 회전 변이만 고려하겠다 남아 있다. 그 모델링을 한 겁니다. 원래부터 여기야 고정단이니까 뭐 아무것도 변이가 없고요. 여기도 고정단이니까 원래부터 아무런 변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현재 이 전체 이 모델링에서 여기도 자유도가 없고 여기도 자유도가 없고 여기는 시타 Z 하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유도는 하나만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단순화가 되었죠. 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한 단순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력 F하고 부재 변형 E는 뭐 한 부재에서 왼쪽에서의 휘모멘트, 오른쪽에서의 휘모멘트. 이번 부재에 대해서도 왼쪽, 오른쪽에서의 휘모멘트. 그래서 한 부재당 2개씩 총 4개의 부재력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1, F2, F3, F4 또는 부재 변형을 이야기할 때는 E1, E2, E3, E4 이렇게 부재력과 부재 변형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중 벡터를 할 때 여기 지금 아까 내민 부분을 하중으로만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딱 떼어내면서 여기를 고정단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고정단 반력이 생기죠. 54, 36 곱하기 1.5 하니까 54가 생기고요. 그래서 시그마 FY = 0 하니까 이쪽으로 36이 생깁니다. 다음에 다시 이번 부재, 이 부재에 대해서도 부재 내에 작용하는 하중을 얹어놓고 고정단 반력을 구하면 135, 135에 여기가 64.8 곱하기 5 나누기 2 양쪽으로 이 전체 요 작용하는 거를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요 수직 반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합체를 하면 그죠? 합체를 하면 여기로 135, 여기로 54니까 135 이쪽 방향으로 135 마이너스 54가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81이죠. 그것의 반대, 그게 역으로 여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81. 이 등가의 절점 하중입니다. 네. 요 물론 뭐 수직 반력들은 생겼지만 여기에 이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고정 단력 벡터는 1번 부재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고정 단력 F1, F2가 생기질 않았고 2번 부재는 고정 단력이 생긴 게 F3는 마이너스 135, F4는 플러스 135.
그렇습니다. 그래서 0, 0에 마이너스 135, 플러스 135 이것이 고정단력 벡터. 그 다음에 저점 하중은 P1은 81 이렇게 고정단력과 절점 하중 벡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 평형 조건이었습니다. 평형 조건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게 요 점을 딱 고립시키면 P1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2하고 F3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P1 있고 F2하고 F3가 올라옵니다. 물론 여기에 이쪽 편 1번 부지에서 1번 부지에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에 전단력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단력도 오긴 옵니다. 근데 오긴 오는데 그려놓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들어갈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한 거지. 원래는 여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 부재에 F1, F2에서 여기 넘어왔고 여기 있는 2번 부재에 대해서 F3, F4 해서 여기 F3가 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점에서 모멘트의 평형하면 P1 이꼴 F2 플러스 F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는 AF 해서 P는 P1 하나만 있고 F는 F1, F2, F3, F4 해서 이렇게 A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적합 조건 어떻게 구했었죠? D1만 1일 때 그래서 요 절점만 1만큼 돌아갔을 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처진 곡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E1 0, E2 1, E3 1, E4 0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매트릭스 형태로 적어준 게 이 식입니다. 그래서 E1 여기가 E2, E3, E4고 여기는 D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D1만 1이 생기면 E2하고 E3가 1씩 생긴 것이 된다. 이것이 B 매트릭스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는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후쿠이 법칙. 후쿠이 법칙 어떻습니까? 1번 부재 여기가 F1, F2, F3, F4 여기가 E1, E2, E3, E4 그래서 1번 부재 L분의 4EI, L분의 2EI 2번 부재 L분의 4EI, L분의 2EI 여기 I가 문제에서 여기는 I고 여기는 2I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2I가 여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계산한 것이 여기 S 매트릭스입니다. F는 S의 2 해서 S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었죠? 그럼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냥 매트릭스 연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F는 S의 2에서 E는 B의 D였고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S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이 결과를 얻었고 K는 아까 한번 또 반복을 하면 P는 A의 F였고 A의 F가 현재 S, B의 D고 따라서 이걸 우리가 K라고 적으면 K의 D가 된다. 그래서 K는 ASB다. 그래서 곱해주면 2.4 2I0 그러면 P 아까 우리 구해놨었죠. 절점 하중 벡터 그래서 81 K는 2.42의 I0 그래서 D1 하면 D1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부재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F는 아까 SB의 D 해서 SB 곱한 거 구해놨으니까 거기다가 D 금방 구한 것을 대입을 시켜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다 뭘 해줘야 됩니까?
뭘 해줘야 되죠? 예, 고정 단력 벡터를 더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5, 27, 마이너스 81, 162 그게 13.5,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 플러스 162 이걸 지금 현재 구한 거고요. 거기다가 뭐 하중 얹어 놓고 평형 조건에서 이렇게 전단력 구하고 그러면 이 전단력을 구하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도 얘하고 얘가 일로 넘어오고 아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요 놈에서의 전단력도 휘 모멘트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